대한 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담도담 학급 운영팀에서 중학교 국어교사이고요. 예리쌤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모도 담당하고 계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담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승하쌤. 네, 도담남 포켓스쿨에서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도담남 포켓스쿨 채널은 동요 채널인가 생각을 하시는데, 음, 저희는 학급 운영팀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교사 모임이고요. 저희 다 교사입니다. 교사 출신이고요. 가치 있는 컨텐츠를 나누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아무래도 이제 영상 시대잖아요. 그래서 음, 도담도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제가 저번에서부터 계속 다루고 싶었는데, 음. 성혁쌤이 요즘에 이제 컨텐츠가 좀 교권 추락에 대해서 관심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제안을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성혁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도담도담에서 이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혁이라고 하고요. 네, 초등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그 승현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게 너무 이제 교사들 피부에 와닿기도 해서 이제 이 주제로 이제 콘텐츠를 냈는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이게 좋아요가 한 2,000개 달렸더라고요. 네, 2,000개 달리고, 이제 되게 많은 분들한테 이제 도달되고 이제 읽히고, 이제 댓글도 하나씩 하나씩 봤는데, 요 주제로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민감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좀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의 주제여서 좀 같이 얘기하면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댓글을 달고 교사가들이 느끼는 이런 어려움들을 좀 알리기도 하고 했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승현 쌤이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처음에 살짝 고민했어요. 왜냐면 부담스러웠거든요. 이 주제가 되게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너무 좀 필요한 주제고 좀 같이 얘기해 보면서 좀 알리기도 하고 좀 함께 어떻게 좀 해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방송할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성혁쌤하고 승현쌤하고 같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교권 추락에 관련된 주제를 오늘 다루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조금 사회적으로 많이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좀 한몫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3월 달에 MBC PD수첩에서 반영되었던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그 편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그 편 다들 보셨을까요? 네, 저한테 네.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두 분 동시에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같이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혁쌤하고 승혁쌤하고 내용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먼저 성혁쌤이 성혁쌤, 먼저 얘기해 네. 주실까요? 서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음. 어, 이거를 가지고 카드뉴스를 만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처음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직접적으로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좀 보기가 두렵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이제 보고 나서, 막 이제, 걱정도 또 되고, 이제, 약간 또 자괴감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 다큐멘터리 속 영상은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면 좀 생각할 거리도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약간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될 부분들을 좀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내용에 보면은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한 이 이제 한 40대 정도의 여자 선생님이시는데 초등에서 아이들 이제 생활 지도를 하시다가 왜 우리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캐릭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규칙을 어겼을 때 이렇게 레드 카드 이렇게 들고 있는 호랑이 캐릭터 이제 붙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도 이제 생활 지도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보고 어 이제
아이가 이제 정서적으로 너무 이제 겁먹고 이제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로 이제 신고가 된 그런 사례도 영상 속에 나오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죠, 그쵸? 승현 쌤도 보셨죠, 그쵸? 기억에 남으셨던 좀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그 부산에 계시는 이제 신규 교사 분이었는데 아동학대 이제 신고를 당하신 거예요. 음,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을 해서 아동학대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왕왕.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좀 기댈 곳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한 2023년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교권보호위원회다, 뭐 교사 노조에서 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동학대법이 개정된 게 2020년이었어요. 그래서 정서적 학대라는 게 좀 광범위해진 시기였는데 그때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을 거고 심지어는 그 신고를 한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돼서 이 신규 교사를 신고해야 돼야만 하는 상황. 그래서 신고를 당하셨고 아마 뭐 직위 해제 같은 그런 처분이 진행이 되면서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고 여기서 좀 한마디만 거들자면 그동안에 사실 아동학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쉬쉬했던 게 이거를 악용할까봐 이제 걱정을 음, 했던 거예요. 근데 음, 더 이상은 이런 시점까지 돼서는 이거를 우리가 공론화하고 좀 다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어, 좀 이렇게 얘기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이제 큰 줄기로 나왔던 두 가지 사례의 경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 신규 교사 선생님이든 아니면 그 레드카드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던 선생님이시든 간에 이제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교사 혼자서 온전히 그 상황을 책임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뭔가 굉장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에 좀 되게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승현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교사 안에서만 해결하기보다 좀 다 함께 여러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좀 공론화해서 이런 식으로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눠지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기도 하고요. 음. 그러면은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느껴지는 그런 교권 하락의 사례들, 혹은 그런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성혁 쌤은 혹시 들어보셨던 게 있을까요? 어, 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교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선생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신조어 있는 거 아시나요? 그, 어떤 말이죠? 네, 명태 도우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명퇴 도우미요? 네, 명태 도우미. 동태 생태는 어, 들어봤는데 도우미는 처음 생태라니요, 들어봤습니다. 지금. 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명태 도우미는 음, 어른이 아니에요. 이제 학생이죠, 음, 그렇죠? 학생인데 이제 명태 도우미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40대가 넘어서 이제 50대 선생님들 중에 나의 명예퇴직을 앞당길 이제 금쪽이겠죠, 그렇죠? 그 음, 아이를 만나면 명태를 이제 안 쓰고는 해결 수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명태 도우미라는 이제 신조도 이제 들었는데 어, 정말 예전에는 나와는 좀 상관없는 정말 어쩌다가 한 번 있을 법한 일로 어떤 교권 추락의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정말 내 바로 옆반 교실에서 일어나는 당장 다음 주에 내 교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제 친한 이제 지인인 선생님도 저기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번에도 이제 4명의 아이들이 힘든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제일 심한 아이인데 막 당연히 반말하죠. 네가 뭔데? 막 하면서
얼굴에 막 이렇게 침을 뱉었대요. 어, 침을 뱉어요. 4학년인데. 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일어났었을 때, 이렇게 교사에게 미치는 이제 심리적인 데미지도 음, 이제 너무 크고, 그리고 어, 뭐 말로 할 수 없죠, 그렇죠? 학교 교실 문을 들어가는 것도 너무 이제 음, 이렇게 손이 이제 떨릴 정도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아마 교사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이게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뭔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운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게 정말 더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방금 이제 성혁쌤이 얘기해 주셨던 지인분의 사례도 그렇고, 이제 또 명태 도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댓글창에 또 올려주셨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했을 때, 이제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하면서 그 망설이는 순간, 음, 음, 그럴 때 오는 그런 무력감? 음. 이런 것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권 이야기를 하면서 아동학대 이야기가 조금 같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승현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은 이제 교권 추락 사례를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끝이 없어요. 지금 채팅창에도 말씀해 주신 맞아요. 것처럼 요즘 인디스쿨에서 진짜 굉장히 놀랐던 거는 그 아동학대법 공소시효가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음, 아동학대를 당한 이제 사람은 그러니까 성년이 되고 난 후에 7년까지 그러니까 만 27세까지 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20년 가까이 이게 아동학대 사건이 언제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음, 모른다는 건데 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게 교원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거든요. 음. 근데 이런 법이 그냥 우리도 모르게 생겼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으면서 좀 안타까웠고 좀 그래서 말씀드릴 게 이제 뭐 교권 침해 건수가 일단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년 이내 임용된 신규 좀 교사죠. 이들의 면직률, 무원 면직률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교사의 인기가 그러니까 직업적인 매력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에 교대 입학생 중에 그러니까 평균 4.2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 우리가 교권이라고 하면은 뭐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육할 권리를 교권이라고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원의 지위 같은 거, 사회적 지위 같은 거를 교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모든 근거들이 교권 추락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여기 네. 승현쌤이 말하면서 여기 채팅창에도 여기 SUBC 분도 뭐만 하면 다 아동학대라고 하니, 음, 그리고 학교 경제 공부하는 선생님, 전 학교 학부모님께 소송 당했어요. 뭐 이렇게 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 아이들도 알아요, 이제는. 음, 선생님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음, 그래서 어, 그 MBC 다큐멘터리 방송에도 저는 그 장면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제 모자이크 되고 한 남자아이가 되게 날카로운 거를 막 이렇게 이제 손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막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 뭐 절대로 안 됐죠, 그쵸?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아이도 알고 있고, 음,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교사가 있었을 때 오히려 어, 조금만 아이로 하여금 어떤 겁을 먹거나 아이가 뭔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정서적 학대로 몰릴까 봐 음, 교사는 더 이제 뭔가 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없게 되는 데서 느껴지는 그 무력감, 이 부분들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무나 또 더 이제 열심히 해줄 것을 또 바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교사의 안전이 위협되는데, 내가 이거를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수업을 이제 이끌어 가거나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교육의 질은 폭망이죠, 그러면. 네. 이렇게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는 교실 환경을 만들어 둔다면, 뭐, 아무리 뭐 예산 가지고 다른 외부 강사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자치나 이런 걸 쓰더라도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면, 공교육은 저는 진짜 폭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제 아이라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는 저는 안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생활 지도가 사실 필요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중간중간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등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업적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제 그 생활 지도 해야 되는 학생들 때문에 학교의 수업이 흐름이 끊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식적 체험을 얻지를 못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이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 그리고 막 혼나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하니까 그 부메랑이 이제 사교육에 대한 갈망으로 또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 지도가 안 된다, 학교 교육 현장이 무너진다, 공교육이 무너진다라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채팅창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 네, 저 온도가 그러네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좀 쌓이신 네.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 여기 네, 여기, 교권 추락, 네, 성혁쌤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네. 여기, 뭐, 경제 공부하는 선생님이 교권 추락 예방 방법 없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요 질문도 저희가 뒤에 또 한번 얘기 나눠볼 거죠, 예리쌤. 네. 음,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밑에 그 알베르티나? 네, 요 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요 댓글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학부모들도 한 아이 때문에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우려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제 아이라면 이렇게 생활 지도가 잘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안 보낼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전에 냈었던 요 교권 그 아동학대에 대한 카드 뉴스에도 꽤 여러 부모님들이 이제 또 댓글을 음,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사했던 게, 선생님들이, 좋은 학부모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음, 댓글이 너무 이제 기억에 남거든요. 음, 그래서 좋은 학부모님도 되게 또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좋은 학부모님들이 또 많은데 교사에게는 정말 한 아이, 한두 아이만 정말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이제 교사를 공격하거나 해도 그게 참 부정적인 게 더 크잖아요, 여파가.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의 이런 고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라는 것도 선생님도 또, 알기도 하고, 또 다른 좀 관계된 분들도 좀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모아서 좀 실질적인 그런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도 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사는 학부모님들을 믿고 또 학부모님들은 교사를 믿어주고 이런 신뢰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되고 같이 교육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나아가면 사실 공교육이 굉장히 잘 굴러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많지 않은 좀 소수의 좀 특별한 케이스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부족해지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육의 저하가 이루어지고 이런 나는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행동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우리 아이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요런 거를 쪼끔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물론 많으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승현 쌤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저희만 떠드는 것 같아서. 뭐 얘기하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이 떠오르네요, 네. 진짜. 승현 쌤이 네. 댓글을 열심히 남겨두시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승현 쌤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쪼금 승현 쌤 이제 제가 주제를 던지지 않더라도 거기 그거 이외의 것이라도 선생님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살짝 던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음.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 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국회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실은 아동학대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지 이게 고민이다라고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추진 중인 법안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체로는 이제 생활지도상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아동학대나 손해에 대해서 이거는 형사처벌을 형사나 민사상 음, 네, 음, 손해배상을 면책한다 라는 음. 규정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음. 근데 전문가라는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음,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동학대 경찰에 신고하면은 당장 경찰에서 조사하고 뭐 직위회제하고 이런 식으로 음. 흘러가니까 그 사이에 이제 교육청 뭐 산하 기관이 있어가지고 음, 이게 정말 형사처벌 사안인가 아니면은 그냥 음, 주의를 주고 아니면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가 이런 심의기구를 중간에 두자 음,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려고 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사실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은 아동학대만으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음. 아동학대법이 개정돼서 벌어진 게 아니라 어, 교사들의 그런 전반적인 발언권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면들에서 교사가 대부분 소외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사만 뭔가 굉장히 뒤처리를 해야 음. 되고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늘봄 관련해서 뭐 미래 돌봄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명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무슨 교수님, 뭐 대학교 교수님, 뭐 교장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음. 교사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럼 교사 빼놓고 네, 음. 조금 높으신 분들끼리 이제 돌봄 같은 거, 늘봄 같은 거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섭섭하고 이렇게 음. 실무자 없이 음, 잘 제도가 마련이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음, 음, 맞아요. 항상 음, 뭔가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음, 조금은 교사가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음,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승현 음, 쌤께서 그 지점을 잘 짚어주셔 가지고 음,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생활지도권 신설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좀 요거 얘기해 보려고 좀 찾아봤더니 이제 6월 28일에 약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학생의 타인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신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사뿐만 아니라 그 반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수업 방해를 하는 것도 이제 금지할 수 있는 음, 그런 의무 조항을 음, 마련하겠다.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음, 됐었어요. 음, 좋네요. 진짜 꼭 음. 필요한, 이게 교사 뭐, 그냥 어떤 교사의 개인 역량이 아니라, 음. 진짜 이게 제도가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한계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음. 이런 부분들은, 승현 쌤이 또 말씀했던 것처럼, 좀 교사들이 또 목소리를 또 낼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교사의 참여를 더 이렇게 교사의 참여를 또 보장해서 실제적으로 그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교사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음. 맞아요.
지금 이제 댓글창 보다 보니까 SUBC님께서 사실 정말 속상한 게 아이들을 지도하지 못하면 문제 행동하고 피해 주는 공격적인 아이들을 이제 제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맞죠. 이제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맞고 근데 또 다른 학생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저희가 그 아이들을 제지할 수 있는 뭔가 마땅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상실되고 있는 거라서 방금처럼 이런 생활지도권이라든지 학생 타인 인권 침해 의무처럼 이런 게 만들어지고 가면서 저희가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썼던 저의 그 명 리포트가 생각이 나네요. 이제 명 리포트. 명 리포트? 거기 이제 주제가 이제 어떤 주제였냐면은 어,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음, 제시하시오. 이렇게 썼어요. 음, 근데 그 수업이 이제 교사론 수업이었어요. 음, 교사론이라고 하면은 그 세 가지 정도 있잖아요. 뭐 성직관, 뭐 음, 음, 전문직관, 뭐 노동직관, 뭐 음,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뭐 스승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저의 소신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뭐라고 임금을 쓰셨을까요? 더 많이 지급하면은 교육의 질이 올라간다.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면은 교육의 질이 올라간다. 그래서 음, 아, 그 경제학 이론 중에 그 음,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노동자를 고용을 할 때 임금을 좀 많이 주면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주면은 다른 데보다 괜찮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음, 임금을 받은 만큼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사들이 아 지금 급여가 부족해 그러면은 뭔가 뭐 부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뭔가 우리의 그런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임금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사실은 교육의 질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그냥 우리의 뭐 임금을 높여달라 이런 주장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위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도 많아지고 실제로 이직하는 교사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조금 좀 큰 차원에서 숲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승현쌤이 그러면 채팅 확인하시고 읽어주시는 거죠? 저는 지금 음, 채팅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누가 음, 읽어줘요? 어떻게 해요? 제가 채팅은 읽겠습니다. 채팅이 안 나온다면서. 여기, 네 유튜브로 봐야 돼요. 네. 네, 유튜브 창 유튜브로. 켜놓으면 볼 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음, 보이네요. 진짜로 아, 다른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음, 제가 다음 카디뉴스 컨텐츠가 이거거든요. 이제 음, 교직을 왜 떠나신 홍보하세요? 분들 네. 음, 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지 이런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음, 신규 교사들에게. 근데 요즘 신규 교사들 목표는 그 교직을 떠나서 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음, 뭐 전인구 선생님도 있고 그 머니테이커 선생님도 있고 뭐 김켈리 선생님 막 이렇게 해서 다 교직을 떠나신 분들이 요즘에 롤모델이 되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극복하지 않으면은 음, 굉장한 공교육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네, 음, 저는 그렇게 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그, 왜, 우리 이제 네, 그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왜 성장하고 싶고, 근데 제일 기본은 여기 뭐 승현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 더 이제 내가 잘한 것으로 또 노력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것이 수당일 수도 있고 또 주변 정말 뭐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제 지지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사로 하여금 학교에 오고 싶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텐데 그러면서 저는 이게 아까 전에 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제일 이 안전의 욕구가 제일 기본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와 이 아동 학대와 이 생활 지도가 불가하다라는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생겨지는 이유가 이 교사로 하여금 이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것이 너무 위협이 된다고 느껴지니까 이 교사들이 참 더 움츠려들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다큐멘터리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까 전에 소송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정말 이 정서적 학대라고 이제 하고 소송을 이제 걸었을 때 이것을
오롯이 교사 혼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그 과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너무나 이제 질이 멸렬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또, 너무나 극심한 감정 노동과 이제 정신적인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뭐 법이랑 제도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저희 이제 교육청의 이름이 교육지원청이잖아요. 아시죠? 교육지원청이잖아요. 네. 네, 교사를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아이들 지원하는 그런 청에서 뭔가 이런 그런 이 교육부서에서 그 교육 공무원 또 교사들이 이런 정말 불정의한 부정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소송을 당하거나 했었을 때 정말 좀 보호하고 혼자서 뭔가 이 과정을 하지 않고 뭔가 어떤 변호인이라든지 좀 법적인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는 것도 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성혁쌤께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안전 욕구가 침해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까지 힘든 게 겹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또 마지막 말미에는 교육지원청이나 뭐 변호사 같은 이런 얘기도 해 주셨어요. 여기에 좀 연결해서 그럼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런 교권 추락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대처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교권 누가 먼저, 네. 추락에 대비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 연수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가장 거기서 먼저 얘기하는 거는 예, 그 교육활동 보호라고 하죠. 음, 일명 교권보호법,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는 이제 교사가 신청을 하면은 사실은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학교폭력 사안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게 교권 침해다 아니다를 뭐 누군가 판단을 해서 그때 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런 기관이고 특히 9가지 사례가 있죠. 근데 주요 사례가 있는데 뭐 상해, 폭행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교육활동 침해가 형사법상으로 처벌이 되는 그런 범죄 행위들은 교권침해위원회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음, 문제는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뭐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선생님들이 음, 좀 형사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뭐냐면은 정당한 교원의 지도를 거부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 전에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교권 침해로 다룰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교권 침해 당사자가 학생뿐만이 아니라 네, 그 보호자를 포함해서 보호자 등으로 돼 있어요. 등. 그래서 이 등 음, 안에 조금 폭넓게 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학생의 뭐 삼촌쯤 되는 사람이 네, 우리 교실에 와가지고 뭔가 교권 침해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도 교권 침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이걸 다루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음, 우선은 이제 특별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선생님이 대응을 하실 수가 음, 있고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다라고 판정이 나면은 이거를 근거로 형사상, 민사상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 네, 그 이 학교에서 좀 근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전보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네. 음. 지금 승현쌤께서 거의 전문가처럼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 약간 법적으로 저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서 음, 선생님들께서 잘 못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선줄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 지도를 한 후에도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픕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때에도 선생님들 조금 마음속으로 '아 그래도 내 아이인데.' 하는 그런 좀 불편한 마음도 조금 있으실 수 음,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의 권리도 소중하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또 혹시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이게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라는 거는 뭔가 기분이 나쁘면은 이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음, 음. 저희가 생활 지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도를 하는 거죠. 이제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음. 이거 왜 이랬어? 안 그랬으면 음, 좋겠는데. 음. 근데 이거를 네,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음, 있지만 음,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음,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뭘 음, 잘못했다고? 음. 기분 음,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이거를 다 학대로 규정을 해버리니까 규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문제가 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폭넓은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음. 정치권에서 음, 뭐 생활 지도권을 이용해서 요거는 면책을 시켜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크게 좀 통 크게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맞아요. 그 어떤 학생의 어떤 질서를 훼손하거나 교사의 어떤 그런 부분을 침해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도 있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학생선도위원회라고 불렸던, 아마 지역마다 조금 명칭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제 뭔가 신청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반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그 조금, 좀 덜 음. 부담스러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교사의 선생님의 피해에 초점을 맞춘다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좀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라서 조금 이제 포인트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교권보호위원회도 있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뭔가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요 두 가지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 그리고 이제 SUBC 님께서 "아이들이 교실에서부터 잘못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도 크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건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아이들을 지금 여기에서 잘 지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도 공동체 생활을 이제 잘하면서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을 해도 이해해 주고 실수할 수 음, 있으니까 보호해 주고 하지만 이게 사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온전히 그냥 자신의 책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학교에 있을 때 권리를 누리는 만큼 의무도 다해야 되고 '내가 한 행동에는 책임도 따른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워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확실히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사회가 논의를 할 때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돌봐야 된다. 뭐 낙인을 찍지 말아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항상 미국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뭐 10대 때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정학을 당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음,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좀 반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 뭐 학교에서 일으켰던 문제 행동을 한 아이를 좀 분리도 시키고. 근데 음, 이런 경험을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거는 안 돼. 낙인 찍는 거야. 학교가 음, 품어줘야 돼. 라고 하면서 다 이제 수용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음, 저도 살면서 막 정학을 당한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 왜냐면은 뭐 인권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권리가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권리가 많이 생겼는데, 그에 대한 이제 책임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실제로 이제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인권 조례가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인권 조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 장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권리를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의무를 얘기를 하고요. 음, 가장 핵심 개념이 인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 권리 의무 장전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야 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저희 학생 인권 조례를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이념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랑 아이의 권리가 다르지 않아야 한다를 기본으로 권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성교육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측면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좀 인성교육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 그런 책임을 강조한 조례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미국 사례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의무를 같이 동시에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제 그거 연관해서 제 사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알베르티나 선생님께서 교사를 힘들게 하는 상황, 민원, 사례, 대처, 대응 방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조금 아직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선생님이랑 되게 가깝고 싶고 이런 마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왜 그런 수업을 하시냐? 왜 이런 수업은 안 하시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학생이 본인이 받고 싶은 수업이 있고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이런 수업 하고 이런 거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왜 이런 수업은 안 하시냐?"라고 하는 건 사실 수업권에 대한 침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서 이제 '아 이 아이들은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년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매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학습권이 있고 나는 너희 학습권을 존중하고 너희 인권을 존중한다. 근데 그만큼 너희도 선생님의 수업권을 존중하고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의 권리를 다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음, 식으로 계속해서 쪼끔 지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한 친구가 수업 시간에 뭐 물병을 던졌나? 그 굉장히 좀 큰 소란을 음, 일으켜서 지도를 했더니 약간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약간 책상을 음, 쿵 차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중에 따로 수업 끝나고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너가 오늘 무슨 잘못을 했냐?" 음, 그랬더니 제 입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수업권을 침해했고 아이들의 음, 학습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은 학습이 좀 덜 됐겠지만 그런 거를 좀 미리서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맞아요. 이게 존중이 아이에 대한 존중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 아이도 이제 음. 교사에 대한 존중이 함께 있어야지 그 교실 속에서 존중이 지켜지는 거고 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알게 모르게 어 저희 왜 우리 아주 이전 때 교사 세대에 그때는 막 체벌이 있고 했었을 때 근데 아직도 그렇게 막 생각하거나 하시는 분이 음. 있더라고요, 정말. 그 말도 근데 지금은 정말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의 교육 현장은 정말 어떤 그런 체벌도 당연히 없고 음. 그리고 뭔가 아이들이랑 뭐 교사도 이제 교사지만 아이들이랑 이제 오히려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이제 매맞는 이런 얘기들이 더 이제 음. 가까이에서 들려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들리는 요즘이어서 좀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뭐 그 잘못을 좀 이제 또 책임지고 또 교육을 해야지 그 아이들이 또 사회에 나아갔을 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제 사회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 좀 이 교실이나 지금 현재의 이 교실 현장을 바라보는 좀 시선도 좀 우리가 새롭게 다시 지금 현실에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저 네, 지금 뭐 맞습니다. 교사를 힘들게 하는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건 되게 유명한 짤방인데요. 좀 이제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 좀 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덕책을 안 가져온 사람은 수업 시간 내내 서 있게 한다. 라고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나 도덕책을 잃어버렸어. 그날 밤 아이는 경기를 일으켰는데 경찰서에 문의해 보니 이제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편법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조지시면 저도 편법으로 선생님을 조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음? 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아, 네. 그게 있어요? 이게 교사를 그 힘들게 하는 상황, 워딩을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네네. 어,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이가 말한 거는 근거가 없는 거죠. 선생님은 음, 내가 도덕책 안 가져왔다고 해서 1시간 내내 일으켜 세운 적이 없어요. 네. 음,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안 하십니다. 네. 음, 음, 안 하시고요. 그래서 그 약간 학부모님들이 그 예전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80년대, 90년대, 00년대까지도 2010년까지 체벌이 이제 합법,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었으니까요. 지역권이 있었는데 그때랑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현재는. 그리고 그냥 저도 선생님이 됐잖아요. 근데 음, 어렸을 때 저도 제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아이들이랑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된 거지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선생님이 뭐 아이들을 때리고 싶어서 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부터 이 선생님에 대한 그런 옛날 좀 사고방식은 조금 버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이들이 하는 말을 100%다 신뢰하시면 안 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아이가 예쁜 아이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음, 아이들의 친구들, 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물어보셔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랑 말씀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 정도는 좀 최소한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증거가 없으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대처하실 때 좀 기록이 항상 필요합니다. 기록. 음, 그래서 저는 학급 운영 일지를 써가지고 음,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주일치를 저는 이제 한글 파일에 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조금 생활지도가 필요한 행동을 했을 때 저는 음, 간단하게 씁니다. 뭐 2023년 6월 22일 뭐 어떤 아이가 어떤 친구에게 욕을 했다. 뭐 이런 내용 정도 쓰면서 기록을 해두거든요. 그럼 이 기록이 쌓이면은 내가 이 아이를 생활지도 하려고 뭔가 지도한 거다라는 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기록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네, 맞아요. 신경 쌤이 그리고, 이제 기록 얘기하셨는데, 정말 어떤, 뭐, 교사에게 반항하거나, 정말 뭐 욕설하거나, 뭐, 어떤 몸을 뭐, 이렇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이제 행동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아는 선생님은 그거를 이제 저희 뭐 나이스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그 사유도 분명히 기록하더라고요. 어떤 병 외출을 달더라도 무엇으로 인한 이제 외출 이렇게 이제 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병원을 방문하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여기 그 알베르티나 알베르티나 님 이제 댓글에도 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그래도 잘 질서를 지키고 선생님 말에 이제 지시를 또 따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 학부모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이렇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제 위해를 가했었을 때 교사 혼자만 이제 끙끙거리거나 하지 않고 생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록을 이제 공식적으로도 남기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뭔가 내가 정말 뭐 병가나 병휴직을 가더라도 자, 이런 기록들이 있으면 공무상 병가로 이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의 잘못함이 아니라 정말 운이 없게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당하신다면 이게 나의 어떤 안전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이제 그런 저희 복무하는 곳에다가 또 기록을 남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저희가 정당하게 이제 침해당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근거로 삼아서 좀 요청해서 좀 다른 또 더 큰 피해가 그나마의 좀 더 이제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게 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잘 기록해 놓는 게 나중에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정말 모든 한 명 한 명의 아이, 한 명 한 명의 학부모의 인식을 다 개선하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굉장히 우연히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잘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런 뭐 PD수첩에서 방송을 통해서 공론화를 해 줬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는 게 조금 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성혁쌤이든 승혁쌤이든 저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저희가 때리고 싶어서 교사가 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아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도를 하는 거지, 절대 아이들을 괴롭히고 싶다거나, 이 아이에게 뭔가 무안감을 주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에서 비롯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교사의 마음가짐에 대한 좀 공유가 함께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음. 합니다. 이제 예리쌤 입이 완전 풀리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요. 이제 또 1시간 정도 떠들었더니 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입이 완전 풀렸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입이 풀려가지고 약간 아쉽기는 한데, 혹시 조금 더 무언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어, 아, 저는 이제 좀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어, 네. 뭐 채팅으로 또 많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동영상이나 공익 광고 같은 걸 교육부에서 만들어주면 음, 어떨까? 네, 요런 또 이제 SUBC님, 되게 좋은, 어, 아이디어이신 것 같네요. 네, 여기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영상을 정말, 부모님들 중에 보신다면, 저희도 이제 또, 저도 이제 부모이고, 또 이제 향후에 이제 부모님이 되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신다면, 이게 교권 추락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낼 교실의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 우리가 어떤 그런 생활 지도에 대한 이런 어떤 뭐 더 강한 뭐 교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욕하는 아이를 욕하지 못하게 하고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하면은 조금 보통의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아이를 좀 분리시킬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도와 그리고 어떤 장치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부모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부분을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제도와 분위기가 정말 그렇지 않다면 공교육은 폭망할 것이다. 네. 음. 그냥 뭐 어떤 그런 사교육이나 입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활 지도를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공교육 제도는 망할 것이다. 라고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본이 뭐 한국보다 10년 앞서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좀 명백해져요. 일본에서 이제 몬스터 페어런츠라는 현상이 2000년대부터 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좀 뭐 진상 학부모다, 악성 민원 학부모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교직을 기피하는 흐름이 생겨났었고 그래서 이제 교원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교원 자격증을 이제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등 자격증을 개방을 해요. 그래서 교원 자격증은 늘어났는데 이미 교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수한 자원들이
교직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대우를 잘 해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교원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거 당연히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그런 시기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되돌릴 기회가 남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뭐 콜센터 이런 데 전화하면은 안내 메시지 뜨잖아요. 뭐 종사자에 대해서 폭언이나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안내 멘트가 뜨는데 교원들한테도 그런 게 필요해요. 저희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사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지식 노동자였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보면 볼수록 이제 감정 노동자다. 우리가 막 학생 학부모들한테 소위 말해서 쿠셔너 이런 거 써야 되고, 문자 보낼 때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혹시 막 무례해 보이진 음, 않을까 고민 많이 하고 보내고, 진짜 아이들한테도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어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 고민하면서 말하고, 그 와중에 또 생활지도 다 해내고 수업 다 해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지금 점점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빨리 막아야 돼요. 여기 알베르티나 선생님이 폭망이 아닌 희망을 갖고 싶어요. 적어주는데, 진짜 저희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폭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채팅창 남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사회의 많은 일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진짜 너무 열심히 남겨주셔서 저희는 이렇게, 우리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도 속마음을 조금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금, 전할 말씀 네,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은 다시 보기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보기를 뭐 영원히 다시 보기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좀 삭제가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네. 네, 이거 영상 괜찮았어. 근데 이제 음, 까먹으시면 안 되고 바로바로 이거 영상 괜찮더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네. 반응이 없으면 삭제당하는 거죠? 절대 저희의 신변상의 이유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없어서. 반응이 없으면 민망해서 지우는 거라서 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싶어요. 네, 저희도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네. 저희의 유튜브가 폭망이 아닌 희망으로 갔으면 하는 아, 바람으로. 아무튼 저희 이렇게 많이 너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9시 넘어가는 너무 늦은 시간임에도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